수 있게 스테레오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움직이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사장님이 듣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걸 우리 양산을 해봅시다 했더니 그 당시에 주위에서 다들 반대를 하고 말렸답니다. 그때 이제 논리가 아이고 사장님, 음악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감상하는 거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녹음은 일할 때 쓰는 그 도구이지만 음악은 우리가 놀 때 즐겁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 도구를 놀 수 있는 음악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워크맨은 전 세계적인 컬트 전자제품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품이 놀이의 기능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 비디오 테이프도 나오고 휴대폰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 그 승부는 누가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확보했느냐에서 승부가 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통신회사들이 컨텐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호모 루덴스라고 호이징아라는 학자가 인간의 본질은 일하는 데 있지 않고 놀이하는 정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이징아는 인간이 즐거움을 찾는 놀이를 유형화하고 그 놀이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도 행복을 하지만 인간이 24시간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쉬고 또 놀고 하는데 이 쉬고 놀 때에도 역시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재미의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컬트 제품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컬트 제품의 첫 번째 조건은 영어로 F, fun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이 원인이기도 한데 I는 아이덴티티의 준말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정체성,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정체성이란 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간이 많은 질문을 하고 살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옛날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보고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이게 또 시작이야. 또 알죠, 아버지, 나 누구예요? 몰라서 물어? 나도 잘 몰라. 난 알아요. 나는 공짜라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나는 공짜가 좋아요. 나갔다 올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예, 잘 보셨나요? 예, 기억하시죠? 좀 오래된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이 광고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이유는 여기 첫 질문이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인간이 최초로 물었다는 퀴즈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맞춘 사람은 보내주고 못 맞춘 사람은 잡아먹었는데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 때는 3발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답 아시나요? 예, 정답은 인간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 신화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최초로 대답해야 됐던 퀴즈의 답이 바로 인간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만약 물어야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적당하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이 광고에서 처음 얘기했듯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꼭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라기보다
우리의 부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구성하는 제 이름, 제 성, 아버지의 것이고요. 제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셨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버지의 신분이 바로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고, 아버지의 계급이 바로 아들의 계급을, 또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인의 표현을 좀 빌자면 나를 키운 건 바람이 아니고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전통, 아버지, 부성, 조직, 직업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도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하고 아버지께 물은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걸 몰라서 물어? 나도 절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글쎄요, 이 광고를 만든 분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현대의 부성이 사라져버린 현대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정체성은 더 이상 부성에 의해서 규정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근데 용케도 근데 아버지 저는 알아요 하고 난 알아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서태지의 유명했던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가사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내 정체성을 내 아버지로 대변되는 부성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겠다 하는 어떤 젊은 세대의 자기 독립선언이랄까, 정체성의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답까지 냈어요. 난 알아요. 그리고선 나는 공짜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Who am I? 하고 비동사로 물었는데, 그리고 스스로 내린 답은 나는 공짜가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로, 자기가 좋아한다는 문제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의 문제로, 좋아하는 것의 문제로 환원된 시대, 그게 현대 소비사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은 자기 표현을 뭐 미니 홈페이지나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뭐 이런 곳에서 또는 트위터나 뭐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들을 읽어보면요, 나는 누구다라는 문제를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나는 KBS의 무슨 드라마를 좋아하고, 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나는 취미가 뭔데 그거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현대는 자기가 존재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로 표현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내가 사는 물건,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마시는 와인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욕망의 문제가 내 존재를 표현해 준다고 믿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어느 오토바이 회사의 그 팬클럽은 그 회사 로고를 문신으로도 새기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그 오토바이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바이덴티티족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이덴티티는 우리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티를 바이, 물건 사는 것으로 해결하는 그런 족속이다 해서 열쇠고리 하나라도 감각적이고 자기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디자인의 애착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아이덴티티족이다, 바이덴티티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현대의 대부분의 상품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패션이고 의복인데요. 오늘 저는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오늘 한복을 입었다거나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아마 조금 다른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현대는 많은 제품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컬트 제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컬트 제품의 특징은 제가 N, 내러티브, 이야기